신선한 채소라면 당연히 건강에 좋다고들 생각하시죠? 그런데 상추를 잘못된 방법으로 먹으면 혈관 건강은 물론 신장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노년 건강을 위해 상추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 점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을 알려드릴게요. 상추를 드실 때 조심하셔야 하는 꽝조합 첫 번째는 바로 쌈장입니다. 구운 삼겹살에 쌈장과 마늘을 상추에 싸서 드시는 거 싫어하시는 분 안 계시죠? 한입 가득한 상추쌈에 간을 맞춰주는 쌈장이 빠지면 섭섭합니다. 그런데 쌈장에 들어있는 많은 양의 당과 나트륨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상추는 칼로리가 낮고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덕분에 열량이 적어서 먹었을 때 몸에 부담이 적고 영양을 보충하기에 좋은데요. 하지만 쌈장의 당과 나트륨이 상추와 함께 했을 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당이 많은 음식을 먹게 되면 식후 혈당이 높아지면서 인슐린 분비가 커지며 몸에 부담이 되는데요. 또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혈압을 높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염식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쥐약인데요. 그래서 쌈장을 드실 때 조금 더 건강하게 먹기 위해서는 저염 쌈장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시중에 나온 저염 쌈장을 사 드셔도 좋고 만들어 드실 때는 된장과 고추장 비율을 낮추고 양파와 버섯, 두부, 채소 다짐을 많이 넣어 간을 약하게 조절해서 만들어 드시면 됩니다. 상추를 드실 때 조심하셔야 하는 꽝조합 두 번째는 바로 만성 콩팥병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건강이 잠깐 안 좋아지다가도 몸을 잘 챙기면 대부분 회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콩팥만큼은 예외인데요. 신장은 대부분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고 점점 기능을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특히 음식에 대해 잘 알고 드시는 게 좋은데요. 녹색 잎채소를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대부분 신선하고 먹으면 건강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녹색 잎채소에는 생각보다 칼륨 함량이 많은데요. 상추도 여기서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칼륨이 많이 들어있다고 잘 알려진 녹색 잎채소는 시금치가 있는데요. 하지만 시금치는 데쳐서 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물에 칼륨이 대부분 녹아 나옵니다. 반면 상추는 시금치보다 칼륨 함량이 적은 편이더라도 대부분 생으로 먹는 경우가 많아서 상추 속 칼륨을 그대로 섭취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만성 콩팥병 환자이신 분들이나 칼륨의 양을 조절하셔야 하는 분들은 상추를 적은 양만 드시거나 데쳐서 상추나물로 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좋은 궁합의 음식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상추를 드실 때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 첫 번째는 바로 두부입니다. 우리 밥상에 김치만큼 익숙한 식재료가 바로 두부인데요. 두부하면 된장찌개가 생각나지만 사실 의외로 상추와 궁합이 좋습니다. 아시다시피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데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노년에 근육이 빠지는 현상이 나타날 때 단백질 공급원으로 두부만한 게 없습니다. 두부는 또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서 포화지방 함량이 적은 편이라 몸의 부담도 적은데요. 이 두부를 상추와 함께 먹게 되면 상추가 식이섬유와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을 보충해주고 두부는 단백질을 공급해주면서 균형 있는 식사가 됩니다. 앞서 쌈장을 설명드릴 때 저염 쌈장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집에서 저염 쌈장을 만드실 때 두부를 으깨서 함께 넣어주면 나트륨 함량은 낮추고 단백질 함량을 더 높이는 건강한 쌈장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부는 단백질이 풍부한 만큼 먹었을 때 포만감이 가득한데요. 상추의 풍부한 식이섬유도 위장을 든든하게 채워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주고 포만감 덕분에 과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체중 조절을 하시거나 혈당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하는 분들이라면 이 조합이 정말 좋겠죠. 그리고 심혈관 건강에도 좋은데요. 두부를 먹으면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심장질환 위험이 낮아집니다. 여기에 상추 같은 녹색 잎채소가 심혈관 질환 예방에 좋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발표되었는데요. 그래서 혈관 건강을 챙기셔야 하는 분들에게는 이 두 조합이 포화지방 섭취를 줄이고 항산화 성분과 식이섬유,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식단 중 하나입니다. 상추를 드실 때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 두 번째는 바로 올리브유인데요. 건강한 기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올리브유입니다.
그리스인들의 건강 비법 중 하나가 아침 공복에 먹는 올리브유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건강식단으로 잘 알려진 지중해 식단 중에 올리브 오일은 빠질 수 없는 지방 공급원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포화지방산이 적어 혈중 LDL 콜레스테롤을 관리하는 데 좋은데요. 또 올리브 오일 중 가장 좋은 등급의 엑스트라 버진에는 폴리페놀과 토코페롤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항염,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심혈관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올리브 오일을 두부와 함께 먹으면 어떻게 좋을까요? 우선 상추에는 비타민 K, 베타카로틴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들은 지용성 성분이라서 지방과 함께 먹어줘야만 흡수율이 높아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브유와 함께 먹게 되면 소화 과정에서 흡수율이 대폭 높아지게 되는데요. 또 상추에는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지만 폴리페놀은 아주 적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올리브유에 풍부한 폴리페놀이 함께 만나면 항산화 작용과 항염증 작용을 높여주는데요. 이런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우리 몸에서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게 되면 몸 이곳저곳에서 생기는 염증을 줄여주는 데 좋습니다. 그리고 올리브유는 단일 불포화지방 중심이라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데요. 상추 역시 식이섬유와 칼륨이 풍부해서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둘을 함께 챙겨 먹으면 심혈관 건강을 챙기는 데 좋습니다. 상추와 올리브유는 샐러드로 드실 때 가장 잘 어울리고요. 주로 한식으로 드셔서 올리브유를 잘 곁들이지 못하시는 분들은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함께 드셔서 상추의 흡수율을 높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추를 드실 때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 세 번째는 바로 보리입니다. 현미나 보리는 요즘 건강식으로 많이 찾는데요. 현미가 먹기 불편하신 분들은 보리밥을 먹으면 통곡물의 효능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보리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데요. 그래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걸 막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준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요즘 통곡물을 먹어야 건강하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흰쌀같이 단순 정제 곡류 같은 경우에는 GI, 즉 혈당 지수가 높은 편인데요. 반대로 보리는 혈당 지수가 낮아서 당뇨나 당뇨 전 단계로 혈당 조절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안성맞춤입니다. 또 보리는 식물성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등이 풍부한데요. 이런 보리를 상추와 함께 먹으면 어떻게 좋을까요? 우선 장 건강과 소화에 좋습니다. 상추에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 예방에 탁월한데요. 하지만 수용성 식이섬유가 빠져 아쉽습니다. 그런데 보리에는 수용성 식이섬유인 베타글루칸이 들어있어서 먹었을 때 우리 장 속의 미생물 환경을 개선시켜주는 효과를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상추와 보리를 함께 먹어주면 장에서 다양한 식이섬유가 작용하여 규칙적으로 배변을 보게 되고 장 속에 좋은 세균이 성장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단 일부 사람들은 식이섬유를 너무 많이 먹었을 때 방구가 많이 나오거나 복부 팽만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증상을 느끼시면 평소보다 양을 줄여서 드시면 좋습니다. 상추를 드실 때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 네 번째는 바로 요거트입니다. 사실 한식이 익숙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상추와 요거트 조합은 생소한데요. 상추를 샐러드로 드실 때 요거트를 샐러드 드레싱으로 활용하여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드시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우선 요거트에는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의 뼈 건강과 근육이 빠지지 않게 도와주는데요. 또 살아있는 유산균 덕분에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때 상추를 함께 먹게 되면 상추 속 식이섬유가 장 속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주는데요. 요거트에 유산균까지 더해지면 장 속을 더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장 건강을 좋게 만들어주는 거죠. 유제품을 먹으면 배탈이 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요거트는 발효 유제품이라 일반 우유보다 유당 민감성이 낮아 먹었을 때 상대적으로 속이 편합니다. 다만 개인차는 있을 수 있으니까 먹었을 때 가스가 차면서 배가 불편한 분이 계시다면 양을 줄여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영양가 높은 상추를 챙겨 먹을 때는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상추를 이렇게 흐르는 물에 씻어서 드실 텐데요. 그런데 이렇게 꼼꼼히 씻으셔도 대장균이 상추에 남아있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19년 미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상추를 먹은 뒤에 병원성 대장균에 감염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한때 공식적으로 상추 섭취 금지를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상추류 채소가 다른 잎채소보다 대장균 오염에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미국 듀크대 식품안전과 연구팀에 따르면
녹색 잎채소의 쭈글쭈글한 생김새 덕분에 실온에서 대장균 박테리아가 잘 서식할 수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연구팀은 실온 이상의 상추류 채소에서는 대장균이 매우 빨리 증식하기 때문에 상추는 꼭 이 방법으로 관리하라고 발표했는데요. 첫 번째는 냉장 보관입니다. 연구팀은 4도씨 이하의 온도에서 보관하면 대장균 개체수가 급격하게 줄어든다고 밝혔는데요. 일반적으로 냉장고 온도가 4도씨 이하이기 때문에 상추를 구매하시면 우선 냉장고에 넣어서 보관하시면 보관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대장균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상추를 드실 때 꼼꼼하게 세척해 주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지금부터 상추 세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볼에 물을 받으신 후에 상추를 흔들어주며 씻어주시고요. 다시 물을 받고 식초를 약간 넣어 식초물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상추를 약 5분 정도 담궈 주시고요. 줄기 부분을 손으로 문질러 주시고 줄기를 잡고 식초물에 흔들어 씻어줍니다. 마지막으로 흐르는 물에 헹궈주면 되는데요. 식초물에 세척해주면 대장균을 효과적으로 없앨 수 있으니까 흐르는 물에만 씻지 말고 꼭 이렇게 씻어주세요. 두 번째는 찢어서 보관하기입니다. 겉절이나 무침 같은 요리를 하실 때 이렇게 찢어서 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찢어낸 상추는 찢지 않은 것보다 무려 2배의 항산화 성분이 생성될 수 있다고 밝혀졌는데요. 그렇다면 상추잎을 찢게 되면 왜 항산화 성분이 증가할까요? 상추에는 외부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물질인 파이토뉴트리언트가 함유되어 있어서인데요. 다른 연구에서는 상추잎에 상처가 발생하면 파이토뉴트리언트가 많이 생긴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추를 먹게 되면 이 파이토뉴트리언트 덕분에 면역 기능, 노화 방지,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주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면 파이토뉴트리언트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틀 안에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세 번째는 익혀서 먹기입니다. 대장균은 열을 가했을 때 말끔하게 사라지기 때문에 익혀서 먹는 게 가장 건강하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인데요. 상추 나물무침이나 상추 계란말이처럼 익힘 요리로 드셔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앞에서 좋은 꿀조합으로 소개해드렸던 현미밥과 곁들이기 좋은 상추 계란말이 레시피를 소개해드릴게요. 상추는 잎이 여리고 오래 익히지 않아도 돼서 아주 간편하고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상추 30g, 파, 계란 5개, 소금, 후추, 올리브유입니다. 계란은 노른자와 흰자를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흰자에는 소금과 후추를 넣어주고 노른자에는 소금만 조금 넣어준 다음 잘 섞어줍니다. 우선 상추를 깨끗하게 씻어주고요. 상추는 돌돌 말아 채 썰어주겠습니다. 대파도 같이 썰어주세요. 준비된 상추와 파 위에 흰자를 골고루 섞어줍니다. 그리고 후라이팬을 예열하고 흰자를 먼저 넣어서 익으면 말아주며 모양을 잡아줍니다. 흰자가 어느 정도 익고 나면 나머지 노른자를 팬에 부어줍니다. 그리고 흰자를 노른자 속으로 들어가게 굴려주며 익혀주면 완성입니다. 계란말이 할 때는 센 불에서 익히는 것보다 중불에서 은은하게 익혀줘야 부드러우니까 이 점 참고하세요. 완성된 계란말이는 바로 자르는 것보다 한 김 식혀서 잘라줘야 부스러지지 않고 반듯하게 자르기 좋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지인에게 공유해 주세요.